2차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1차에서 점수를 국립익명이랑 동일하게 이제 시험을 동일하게 치고 2차는 저는 사립 자체 시험이었는데 이제 하루에 면접이랑 수업 실현을 다 같이 봤거든요. 일단 수업 실현 먼저 보고 면접을 봤는데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리딩 패시지 하나를 이제 교과서 지문으로 주면서 자유롭게 이제 수업을 실현해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같은 사립에서 재작년과 작년 두 번을 시험을 봤는데 두 번 다 영어로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립을 할 때 한국어를 써서 강의식으로 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저도 들었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가 느낀 게 결국엔 이 사람이 영어 교사를 뽑는데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관리자들이 영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영어 실력을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할 때 국립 수업 시연이랑 동일하게 준비를 해서 영어로 수업 실현하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 시험을 볼 때 다 이제 영어로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관리자들이 우리가 영어는 잘 몰라도 저 사람이 영어 교사로서의 자질은 있구나, 영어 실력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이미지를 주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도 사립이라고 해서 강의식, 수능형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로 꼭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네. 더더욱이나 더 강의식으로 내용 전달 위주로 그러려 하다 보니까 한국어 음, 수업으로 이런 식으로 전달해라라는 조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선생님께서는 네. 오히려 공립 수업 실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셨고 영어 교사의 자질을 어필을 하는데 굉장히 큰 무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강의 전달력 같은 것은 얼마든지 면접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수업 방식으로 녹여내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수업 실현에서는 영어 교사로서의 나의 영어 실력을 좀 어필하는 데 좀 중점을 두시고 대신에 이제 사립 같은 경우는 좀 강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도 다 평가와 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부나 포트폴리오나 뭐 세특이나 이러한 용어는 저는 한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어로 수업을 하지만 아이들의 어떤 진로나 진학, 그다음에 학생부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어로 한 것은 뭐 세특, 포트폴리오, 아니면 뭐 학생부 이런 것들은 다 한국어로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영어가 술술 들릴 때는 밑에를 보시다가 이제 그런 본인들이 아는 표현이 나오면 하면서 이제 고개를 드는 거를 목격을 해가지고 네, 이거는 경험에서 네, 나온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수업 실현은 한국어, 영어를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나 봐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건지? 사실 저희 학교는 자유롭게 수업 실현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선택을 한 건데 이제 그게 만약에 주어질 수도 있겠죠. 어떤 학교에서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자유 형식이 주어진다면 저는 영어로 하는 것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서 강의력을 내보일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영어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공립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용해야 되는 매테리얼도 있고 사립은 그런 게 없나 봐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저는 이제 뭔가 저만의 치트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갔는데 제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나 그 아까 말했던 그 학생부, 세특 이런 이제 용어 두 번째로는 저는 아무리 이제 강의식이더라도 요즘에는 되게 진로 영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무래도 좀 사립도 트렌디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하나쯤은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넷플릭스에서 본 미드나 영화에서 예를 들어 뭐 영미권 문화와 관련된 수거적인 표현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오늘도 우리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선생님이 넷플릭스에 나온 표현 하나를 알려줄게. 이렇게 저는 항상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 드라마를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그 드라마도 다 정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그 슈츠라든지 지정생존자 이거를 정했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게 만약에 면접에서 면접관 분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미국 문화와 관련된 드라마일 것 그리고 뭐 슈츠 같은 경우엔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이 뭐 변호사가 대다수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죠. 학생들의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어떤 그 드라마 이런 거를 다 선정을 해가지고 실용 영어 회화 표현을 말하니까 이제 좀 새로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수업과는 차별화되는 나만의 수업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정생존자는 왜 고르셨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그 미국 문화가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물어보시면 문화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것,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시스템 비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네, 선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세특이나 학생부 같은 용어를 수업 실현에 섞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넷플릭스 같은
그런 네.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에 사용되는 영어 표현을 가르쳐 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 그리고 네. 그 넷플릭스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선생님께서 나중에 면접에 대비해서 하나는 학생들 진로에 관한 거, 법 쪽의 진로에 관한 거고, 하나는 문화에 관한 거. 이렇게 엄청 설계를 많이 하셨네요.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넷플릭스에 나온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걸로 해서 그 면접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부담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I've got your back이라고 해서 우리는 백을 사실 그냥 뒤로만 알고 있거나 등으로만 알고 있지만 내가 너의 뭐 등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뭐 응원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쉬운 말,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을 고르면 영어를 모르는 분들이 들어도 아, 정말 실용적인 걸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제 하면서 아이들이 의외로 실용 영어 표현에 대한 그 목마름이 좀 있었어요. 맨날 재미없는 수능만 읽다가 제가 뭐 미드를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인데 이렇게도 쓰일 수 있는 표현 이런 걸 알려줄 때 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좀 골랐던 것 같습니다. 사립 네. 면접은 뭐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면접은 저도 일단 처음에는 이 학교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져서 다 외웠던 것 같아요. 뭐 연혁부터 보면서 처음부터 어떤 이미지의 학교였는지, 비평준화 학교로서의 이 학교의 장점, 그러면 당연히 이 학교의 관리자들은 비평준화 학교였던 거기에 자신들의 그 관점이 맞춰져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저만의 그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 뭐 학교 특색 사업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었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수련회나 수학여행 같은 거 가는 것처럼 이 학교는 경남에 좀 특이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향토순례라고 해서 자신만의 그 특색 소풍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질문이 들어와도 내가 이거는 어디를 추천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추진을 할 거고 이런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홈페이지를 뒤졌던 것 같습니다. 뭐 교육계획서 같은 것도 찾아보고 당연히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 이런 건 당연히 다 외워서 이제 말하는 종종 그 키워드를 다 집어넣으려고 진짜 노력을 했어요. 네. 어쨌든 관리자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면접장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왔어요? 근데 면접장에서 오히려 저에게 궁금해했던 것은 이제 수준별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다음에 젊은 사람으로서 기존의 선생님들과 차별된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그리고 의외로 1차 점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기간제 했을 때, 그때 이제 공사리 공시 지원으로 여기에 왔을 때도 토트에서 2점이 모자랐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사립은 화락만 넘으면 2차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단 이제 사립에서 한 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사립만 지원을 한 사람이 5명 이내여야 돼요. 그 기준만 이제 지키면은 본인의 점수가 꽈락만 넘으면 누구든지 2차 면접을 볼 수 있어요. 40점만 넘으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점수가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모르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점수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면서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32점만 넘으면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를 볼 사람들인데 나의 점수를 모든 동료 선생님들이 알게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32점만 넘었어도 되는데 75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됐고 공립 컷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서 다른 공립에서 온 지원자들하고 소수점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더라도 나는 쿼락만 넣으면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영어 교사로서의 내 점수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좋은 인상을 내 점수라는 지표로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른들은 사실 숫자에 민감하시거든요. 학점에도 굉장히 민감했고 하나의 기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력서도 썼고요. 자기소개서도 한 두세 장 썼고요. 고등학교 생기부도 떼갔고 대학교 성적표도 떼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하나의 회사로서 저를 본 거죠. 내가 남들보다 차별화되는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어떤 지표로든 간에 그거를 좀 되게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뭐 연역 비평준 특색 사업
향토술래 학교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실제로 들어가니까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네요. 젊은 교사로서 어떻게 기존의 학교를 새로운 트렌드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수준별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선생님의 교사에 대한 자질이라고 해야 되나? 잠재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층 면접 준비를 할 때는 학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준비를 하고 어필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보는 것이 사립 면접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2차 관련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제 스터디를 처음에 2차를 위해서 했을 때, 초수 때 못 모르고 했을 때는 이제 저도 모르게 선생님으로서 어떤 권위를 가져야 돼라는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엄청 웃상이고 잘 웃는데 되게 카리스마 있고 되게 만들어진 교사의 모습으로 연습을 했더니 모든 스터디원들이 정말 다 안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자연스러운 자기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는 거? 당연히 저는 어떤 이제 불안감이 있었냐면 되게 잘 웃고 젊고 하니까 신뢰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학생들을 휘어잡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기간제를 해보고 실제로 아이들을 그렇게 막 잡거나 호랑이처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해주는 학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꾸미는 것보다는 나에게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투와 평소에 쓰지 않는 표정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앞에 할아버지 관리자가 있고 무표정인 면접관들이 있어도 그냥 내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잘 웃었거든요. 정말 목소리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를 보자마자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고 약간 유해지는 분위기를 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처럼 연기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면은 그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같이 일하던 선생님한테 올해 목표가 호랑이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올해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자신감 있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의 교사도 너네 학교에 필요하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